부모도 없이 자란 애가 우리 딸과 어울린다고요?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집안과 우리가 사돈이 될 수는 없어요. 상견례에서 예비 사돈으로부터 받은 잔혹한 모욕에 민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상처받은 손자를 본 할아버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죠.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이제 진짜 예의가 뭔지 가르쳐 줄 때가 됐구나. 평범한 농부로만 알려졌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씨 회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하고 며칠 후 예비 사돈의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민수의 할아버지는 누구이며 그 집안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견 건설회사 사무실 오후 6시가 되자 하나둘 퇴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한 남자가 분주히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쓴 그의 이름은 김민수, 올해 28살로 이 회사 기획팀 과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사진 속에는 자신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지영, 26살의 그녀는 민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늦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가 돌아보니 동료 김대리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일찍 가려고요. 지영이랑 약속이 있거든요. 민수의 대답에 김대리가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좋겠다. 벌써 사귄 지 몇 년이야? 3년째요. 곧 상견례도 할 예정이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함께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김대리가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상견례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기쁨과 설렘,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민수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그였죠. 물론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었지만 상견례라는 자리에서 혹시 지영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 앞 민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지영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였지만 민수의 눈에는 오직 지영이만 보였습니다. 민수 오빠, 멀리서 들려온 밝은 목소리와 함께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가 매력적인 지영이는 오늘도 예뻤습니다. 늦었어요? 지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야. 민수가 지영이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지영이가 민수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민수의 다정한 대답에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영이가 자주 가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이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는데 어때요? 지영이의 말에 민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래, 좋지.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왜 걱정돼요? 지영이가 민수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 민수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도 분명 오빠를 좋아하실 거예요. 지영이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오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할아버지께서 오빠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지영이의 따뜻한 말에 민수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지. 민수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지영이가 민수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오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지영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를 혼자서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셨어. 민수의 목소리에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계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야.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멋있어요. 저도 빨리 뵙고 싶어요. 지영이의 순수한 반응에 민수가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지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아, 나 수정이야. 지금 뭐해? 절친한 친구 수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오빠랑 한강에 나와 있어.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또 데이트구나. 요즘 너희 정말 자주 만나네. 수정이가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상견례 한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어. 지영이의 말에 수정이가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진짜?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축하해. 고마워. 근데 민수 오빠가 조금 걱정하고 계셔. 부모님이 없으셔서 그런가 봐.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왜 걱정해?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요즘 이런 효자 찾기 힘들어. 수정이의 격려에 민수가 고마워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지영이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 부모님은 편견 없으신 분들이에요. 지영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만 민수의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준비를 잘 해야겠어. 민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선물도 뭘 드려야 할지 고민이네. 지영이가 민수의 세심한 모습에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빠는 정말 생각이 깊어요. 그런 오빠를 우리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지영이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내일 봐. 민수가 지영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빠도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내일 점심때 상견례 준비 이야기 더 해요. 지영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집으로 들어간 후에도 민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지영이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실까? 부모 없이 자란 자신의 배경을 문제 삼지는 않으실까? 이런 걱정들이 민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영이에 대한 사랑과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컸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견례까지 일주일 그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죠. 민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수십 번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거든요. 지영이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를 위한 고급 한과 세트와 아버지를 위한 좋은 술이었죠. 할아버지께서 농장에서 기른 유기농 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봉우리 오후 1시에 약속이었는데 민수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얼마 후 지영이가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영이 아버지 박정호는 키가 크고 인상이 근엄한 분이었습니다. 53살의 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답게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지영이 어머니 최순자는 49살로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부터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입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많이 들었습니다. 박정호가 간단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최순자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직접 기르신 유기농 쌀입니다. 민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박정호가 선물을 받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신다고 했죠? 최순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성건설에서 기획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대성건설. 그리 큰 회사는 아니네요. 박정호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영이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박정호가 슬쩍 넘어갔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최순자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민수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네요. 최순자의 말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이에요? 박정호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박정호와 최순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농사요? 그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으시겠네요. 최순자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민수가 할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서 잠시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지영이가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영이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조건과는 많이 다르네요. 박정호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말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가 항의했습니다. 지영아,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최순자가 딸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경제적 능력도 봐야 하는 거야. 민수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최순자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지영이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부모도 없이 자란 사람이 우리 딸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최순자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말은 민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항의했습니다.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야. 결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박정호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고생하는 꼴을 볼 수는 없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해드려서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저 역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마음만으론 안 되는 거예요. 최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이 말을 들은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만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자신 때문에 지영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지영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오빠. 지영이가 급하게 불렀지만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지영이가 울먹이며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지영이의 항의에 박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나쁜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저는 민수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지영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고집 부리지 마라. 세상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최순자가 딸을 달래려 했습니다. 저는 민수 오빠가 아니면 안 되겠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박정호가 말하며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민수는 곧바로 할아버지가 계신 경기도 광주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민수에게는 마음을 달래줄 유일한 곳이었죠. 넓은 논밭이 펼쳐진 시골길을 걸으며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철수는 7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어서 와라. 오늘 상견례 어땠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수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 죄송하다고 하니? 할아버지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지영이가 고생하게 됐어요. 민수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한테 말해보거라. 할아버지가 민수를 집 안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영이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부모도 없이 자란 사람이 딸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니 집안 형편까지 문제 삼으시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봐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제가 그 기대에 못 미쳐서요. 민수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그런 운명인가 봐요. 민수가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민수야, 잠깐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곧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민수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보니 그것은 동방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주식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동방그룹의 창업주다. 할아버지의 폭탄 발언에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동방그룹, 너도 알지?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유통, 금융까지 사업을 하는 대기업 말이다. 할아버지, 농담이시죠? 민수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내가 30년 전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키운 회사야. 할아버지가 더 많은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방그룹 창업자 김철수라고 적힌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이었다.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외아들이었어.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길 원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회사 계승을 거부했어. 민수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다고요? 그래, 아버지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 돈이나 권력보다는 평범한 행복을 원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회사를 떠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어. 내 어머니와 만나서 결혼하고 너를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 할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통사고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너만큼은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평범하게 키우자고. 그래서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너를 키웠어.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일 때문이야.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지영이 아버지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정호라고 했지?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부장. 조사 결과가 나왔나? 할아버지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은 동방건설 하청업체로 등록된 중견기업이군요. 연 매출 2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전화 너머로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할아버지가 통화를 끊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 회사 덕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할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예의가 뭔지 가르쳐 줄 때가 됐구나. 할아버지의 눈에 결의가 섰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지영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지영이만큼은 저를 민수 그 자체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부탁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너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냥 둘 수 없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동방그룹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입니까? 나 회장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30년간 할아버지를 모셔온 김 부장은 45세로 동방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김 부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정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지? 네,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우선 동방건설 이상무 전무에게 연락해라. 박정호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재검토라고 하시면? 김 부장이 구체적인 방향을 물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지급 조건도 다시 협상하라고 해. 단 아직은 조용히 하고. 할아버지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시사항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그것부터 해봐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편 박정호는 자신의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사장님, 동방건설 이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무슨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박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건인데요.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무의 말에 박정호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본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재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 전무의 설명에도 박정호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재검토하시려는 건가요? 우선 공사 품질 기준을 더 까다롭게 적용하고 자재비 지급 일정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무의 말은 사실상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처음 약속과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박정호가 항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전달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전무도 난처해했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2주 안에 새로운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통화가 끝난 후 박정호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황 차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차장, 동방건설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어. 뭔가 계약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정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이상하네요. 지금까지 우리 회사와 동방건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황 차장도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는지 알아봐. 박정호가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차장이 나간 후 박정호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 대한유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정호가 인사했습니다. 다음 달 자재 공급 건인데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한 연락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사에서 공급업체 재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잠시 공급을 중단하고 평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군요. 박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루에 두 곳에서 비슷한 연락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평가는 언제까지 걸릴 예정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대한유통 담당자의 답변에 박정호는 심각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박정호는 즉시 황 차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차장, 대한유통에서도 이상한 연락이 왔어. 뭔가 조직적인 느낌이 드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혹시 우리가 누군가의 심기를 거슬렀나요? 황 차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일은 없는데 박정호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다른 거래처들 상황도 확인해봐. 황 차장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자 황 차장이 충격적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요 거래처 5곳에서 모두 비슷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박정호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동방건설, 대한유통뿐만 아니라 한국철강, 서울시멘트, 태평양자재까지 모두 계약 재검토나 공급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네.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황 차장도 당황했습니다. 박정호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거래처들이 동시에 등을 돌리면 치명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박정호는 최순자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박정호의 심각한 표정에 최순자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주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하네.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 박정호의 설명에 최순자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혹시 경쟁사에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너무 조직적이야. 마치 큰 힘을 가진 누군가가 배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토요일 오전 박정호는 평소처럼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를 치기 위해 경기도 성남의 고급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스카이힐 컨트리 클럽은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했죠. 박정호는 골프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거래처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함께 온 정 전무는 55세로 박정호와 오랜 골프 동반자였습니다. 박 사장,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정 전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오늘만큼은 골프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티박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골프장 사장 송 회장이 다른 손님을 안내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송 회장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네요. 동방그룹 김철수 회장님이십니다. 송 회장의 소개에 박정호와 정 전무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방그룹이라고요? 정 전무가 되물었습니다. 네, 바로 그 동방그룹의 창업주이십니다. 송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래처들이 모두 동방그룹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동방그룹 회장이 자신의 회사를 견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5세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단정한 골프복을 입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박정호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박정호 사장님과 정 전무님이십니다. 송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정호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박정호 사장님이시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사에 박정호가 당황했습니다. 저를 아시는가요? 물론입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죠. 할아버지의 말에 박정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연이라고 하시면? 송 회장이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함께 라운딩 하시는 게 어떨까요? 회장님도 혼자 오셨고 박 사장님들도 두 분이시니 딱 좋네요. 좋습니다. 박정호 사장님과 천천히 이야기할 시간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박정호는 뭔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홀에서 할아버지의 티샷이 완벽했습니다. 7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프 실력이 상당했죠. 회장님, 골프 정말 잘 치시네요. 정 전무가 감탄했습니다. 오랫동안 쳤거든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때 골프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호 사장님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요? 할아버지가 물어봤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요. 박정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 건설업이요. 우리 동방그룹도 건설업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희와도 거래를 하고 계시더군요. 네, 동방건설과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가 말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즘 거래는 잘 되고 있나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박정호가 난처해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친절한 제안에 박정호가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홀로 이동하면서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동방그룹에서 최근에 하청업체들을 재평가한다는 방침이 있었나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선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되어서요. 하지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요? 저희 회사가 갑자기 여러 거래처로부터 계약 재검토 통보를 받았거든요. 모두 동방그룹 계열사들이에요. 할아버지가 놀란 척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건 좀 이상하네요. 박정호 사장님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말이죠. 박정호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사장님,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신뢰를 범한 일이 있지는 않으세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박정호가 당황했습니다. 신뢰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부당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했다든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최근에 상견례 같은 자리는 없으셨나요?
할아버지의 구체적인 질문에 박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견례요? 있기는 했지만 그때 송 회장과 다른 골프장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동방그룹 김철수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골프장 지배인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최고의 캐디를 배정해드렸습니다. 지배인의 극진한 예우에 박정호와 정 전무가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 동방그룹 창업주가 바로 눈앞의 노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호의 머릿속에 며칠 전 상견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의 할아버지가 바로 동방그룹 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회장님, 제가 별관의 특별 휴게실을 준비해놨습니다. 지배인이 계속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골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박정호는 이제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이 민수를 무시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이죠. 회장님, 저는 박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박정호 사장님,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할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실수라고요? 그냥 실수였나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박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박정호는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두려웠거든요. 골프장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박정호는 집으로 돌아와 최순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민수 할아버지가 동방그룹 회장이었다니. 박정호의 창백한 얼굴을 본 최순자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최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골프장에서 직접 확인했어. 그분이 바로 동방그룹 창업주 김철수 회장이야.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최순자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고, 농사 짓는 집안이라고 무시했잖아. 박정호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지? 최순자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요. 지영이가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지영아, 너 민수랑 아직 연락하고 있니?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연락 안 하고 있어요. 민수 오빠가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영이의 대답에 박정호와 최순자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박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 동방그룹이라고 들어봤지?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그분이 바로 동방그룹 창업주셨어. 박정호의 말에 지영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민수 오빠는? 내 오빠는 재벌 손자였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했어. 최순자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정호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황 차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철강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 서울시멘트도 당장 거래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황 차장의 보고에 박정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주요 직원 몇 명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군요. 이건 조직적인 공작이야. 박정호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기존 대출에 대한 조건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황 차장의 연이은 보고에 박정호는 절망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었거든요. 당장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해 임원진들과 대책을 논의해야겠어. 박정호가 급히 지시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비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현 상황을 정리해보면 주요 거래처 80%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했습니다. 격리부장이 심각하게 보고했습니다. 현금 흐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다음 달 급여 지급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무담당 이사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마찰이 있었나요? 영업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박정호가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남은 거래처들과는 더욱 단단히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거래처 개발에도 힘써야겠어. 박정호가 당면 과제를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세요? 황 차장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지켜야지. 박정호가 억지로 희망적인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정호는 최순자에게 회사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보, 회사가 정말 위험해졌어. 이대로 가면 정말 문 닫을 수도 있어. 박정호의 말에 최순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동방그룹 회장님께 직접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박정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민수 오빠에게 연락해 볼게요.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할아버지께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려 볼게요. 지영이의 제안에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최선일 것 같다. 박정호가 동의했습니다. 지영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오빠. 지영아, 오랜만이네.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께서 동방그룹 회장님이시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알게 됐지? 민수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골프장에서 직접 배웠대요. 그때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할아버지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이의 간절한 부탁에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영아, 이 문제는 나보다는 할아버지 의향이 중요해.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지영이는 부모님께 민수의 답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그 원인이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순자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이 가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더욱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말이죠. 민수는 지영이의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할아버지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영이네 가족이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며 민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지영이가 걱정돼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민수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 모욕을 줬는데도 용서하려고 하다니. 할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잘못이 없어요. 부모님만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할아버지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진짜로 반성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진심이 아니라면 용서할 수 없거든. 할아버지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음날 지영이가 먼저 할아버지 댁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용기를 내어 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박지영입니다. 지영이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지영이구나. 들어와라. 할아버지가 지영이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민수 오빠를 무시하고 모욕한 것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의 눈물에 할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내 부모님이 문제였지.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모님을 말리지 못했어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너무 죄송해요. 지영이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많이 상처받았지.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직접 와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이의 간절한 부탁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진심이어야 해. 형식적인 사과라면 받지 않겠어. 할아버지의 엄중한 말에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께 전해드릴게요. 지영이가 할아버지 댁을 나선 후 곧바로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이틀 후 박정호와 최순자가 함께 할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중한 옷차림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과의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영이 아버지요. 잠시 후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선 박정호와 최순자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를 무시하고 모욕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최순자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일어나세요.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죠. 할아버지의 관대한 말에 박정호와 최순자가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호가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최순자도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를 끓여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그런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에 두 사람이 더욱 죄송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찾아와 사과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할아버지가 용서의 뜻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잘못이 없으니 그들만큼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호의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계약들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박정호와 최순자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박정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할아버지의 당부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자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이 부모님이 여기 계시네요. 민수가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이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셨다. 할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정호가 민수에게도 깊이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아들처럼 여기겠습니다. 최순자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민수가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영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도 할아버지 댁에 와서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정호에게 사업 조언도 해주시고 최순자에게는 농장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모든 사람이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웨딩홀에는 하얀 꽃으로 장식된 결혼식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수와 지영이의 결혼식이었죠. 신랑 대기실에서 민수는 정중한 턱시도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민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준비 다 됐니? 할아버지가 대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계셨죠. 네, 할아버지. 준비 완료됐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지영이와 결혼한다는 게요. 민수의 말에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할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민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례는 할아버지께서 서주시는 거죠? 민수가 확인했습니다. 그래, 내 손자 결혼식 주례를 내가 안 서면 누가 서겠니?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모두가 부탁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주례를 서시는 게 가장 의미 있을 것 같다고요. 민수의 설명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구나. 신부 대기실에서는 지영이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영이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이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지영아, 정말 예쁘다. 절친 수정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보면 기절할 것 같아. 수정이의 농담에 지영이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내가 계속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때 최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준비 다 됐니? 최순자는 지영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 엄마도 정말 예뻐요. 지영이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민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아들을 얻은 것 같아 행복해. 최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사장님. 정말 좋은 사위를 맞으셨네요. 회사 직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박정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황 차장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장님, 회사 일이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네, 동방그룹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거든요. 김철수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박정호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민수 과장님도 좋은 분이시고요. 황 차장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복이에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례석에 올라서자 하객들이 모두 기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할아버지 김철수입니다. 할아버지의 인사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신랑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입장하자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어서 신부 입장 음악과 함께 지영이가 아버지 박정호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이를 본 민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정호는 지영이의 손을 민수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딸 부탁한다. 잘못했던 일 용서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좋은 가족이 되자. 박정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지영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다짐에 박정호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례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젊은이의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그리고 양가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주례사에 모든 하객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바란다. 할아버지의 축복에 신랑 신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지영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평생 사랑할게. 지영이도 민수에게 반지를 끼우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도 평생 사랑할게요. 두 사람의 맹세에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와 양가 가족들이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운데 서시고 민수와 지영이가 양옆에 섰습니다. 박정호와 최순자도 활짝 웃으며 사진에 담겼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구나. 할아버지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는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수정이가 친구들과 함께 축하 공연을 준비했고 회사 동료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부장도 참석해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야. 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신혼부부는 할아버지와 양가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지영이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거라. 할아버지의 축복에 신혼부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호와 최순자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부모님의 축복에 두 사람이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사랑이 승리한 아름다운 결혼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 전 상견례에서의 아픈 기억들은 이제 좋은 교훈이 되었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관대한 용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